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터라인 윤성로입니다. 저희가 팰리세이드 리뷰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제가 또 제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팰리세이드는 어떤 차로 느껴집니다, 팰리세이드는 어떻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캘리그라피 등급이 추가가 됨과 동시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작과 동시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중고차 사실 때는 항상 KB차차차 그리고 연료 첨가제가 필요하시다, 껌아웃, 휴대폰 액세서리, 차량 안에서 사용할 휴대폰 액세서리가 필요하다, 버바팀. 혹시 셀프 세차 하시나요? 모터라인 카케어. 그리고 요즘 완전 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더클래스. 마지막으로 알콘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많은 회사들의 후원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정보 계속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자, 이제 바로 팰리세이드 얘기로 넘어가서 이 팰리세이드가 출시되기 이전에 SUV 시장, 국내 SUV 시장은 사실 산타페라는 모델이 독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산타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 상당 부분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산타페를 구매 고려하시면서도 어차피 이렇게 큰 차를 사는 거, 어차피 SUV를 사는 거, 조금 더 실내 공간이 넓은 차가 없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카니발로 눈을 돌리고 결국에는 카니발을 구매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물론 카니발도 카니발 나름대로 그 오토 슬라이딩 도어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그 어떤 차와도 견줄 수 없는 3열의 편의성, 그리고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다든가 뭐 이런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카니발은 SUV는 아니었단 말이죠. 사실 승차감도 그냥 그 국산차 특유의 좀 롤이 심한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SUV를 디자인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일반적으로 저 차는 짐차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산타페를 구매 고려하시다가 이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넓은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니발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상황에 이 팰리세이드가 나왔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이제 출시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이 2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이 많이 팔린 수치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카니발도 조금 부족하고 산타페도 조금 부족하고 했던 분들의 니즈를 얼마나 얘가 진짜 전곡을 파고들었는지 그 판매량이 증명을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팰리세이드는 정말 뭐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디테일들을 정말 잘 신경 썼단 말이죠. 물론 차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이 센터 콘솔을 넓게 뺄 수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센터 콘솔을 무식하게 넓게 빼기만 하고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차량들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센터 글로우 박스부터 시작해서 센터 콘솔의 이 수납함, 이 컵홀더, 이건 정말, 그리고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면서 이 콘솔 아래쪽에도 굉장히 큰 또 트레이가 생겼고, 이 도어 트림에 있는 손잡이만 보더라도 얼마나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디테일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적당한 폭의 길게 빠진 손잡이는 휴대폰 같은 거 하나 딱 놓고 다니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이즈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차량의 2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열 독립 시트를 만들어 놓고 2열 독립 시트 사이로 3열을 드나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했을 뿐 아니라, 2열 같은 경우도 도어 트림을 정말 잘 활용했어요. 도어 트림에 컵홀더가 2개씩 내장되어 있다는 거. 결국에 이런 디테일들과 사이즈와 괜찮은 가격,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8년도에 이 팰리세이드를 LA 모터쇼에서 처음 런칭할 때 직접 가서 봤단 말이죠. 그때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기분이 상했던 게 있죠. 그 LA 모터쇼에서 있었던 팰리세이드 월드 프리미어에서 북미 버전과 한국 버전, 이 두 대가 모두 공개가 됐는데, 북미 버전, 미국에 나간 버전은 차량 외부 휀더 몰딩이 다 바디 컬러와 일체형으로
휀더에 플라스틱 몰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바디 컬러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이 팰리세이드의 우람하고 좀 웅장한 맛이 한껏 더해지는, 또 거기다가 휠도 그 스퍼터링 휠인데 스포크가 일자로 쭉쭉쭉 뻗어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차 휠이 들어가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 왼쪽에 있었던 이제 한국에 출시하는 버전은 휠도 좀 휠 모양도 좀 안 예쁘고, 옵셋도 좀 더 북미 버전보다는 옵셋도 좀 더 안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휀더에 플라스틱 몰딩이 덕지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애초에 북미에도 플라스틱 몰딩으로 된 팰리세이드만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기분이 상할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동시에 런칭한 미국에는 그런 모델을 처음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는 플라스틱 몰딩 모델만 먼저 판매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정말 사소한 부분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완성도 그리고 그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아쉬웠는데 드디어 한국에도 이제 그 플라스틱 몰딩을 버린 바디 컬러와 같은 컬러를 가지고 있는 휀더 몰딩이 들어간 이 팰리세이드 모델이 캘리그라피라는 옵션으로 출시가 됐다. 앞뒤 범퍼 디자인도 살짝은 바뀌었고요. 그리고 실내에도 조금 추가된 게 있는데, 이 도어의 가죽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시트 가죽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도어 트림에 스피커 커버가 메탈 재질이다, 이런 것들 사실 크게 별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캘리그라피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외관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의 휀더 몰딩이다. 그리고 그 사소한 차이는 특히나 흰색 팰리세이드를 보면은 이제 더 극명하게 좀 드러나는데,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이 좀 떡대가 있는 SUV를 조금 더 웅장하게, 조금 더 우람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어준다라고 봅니다. 팰리세이드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디젤 모델을 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웬만하면 디젤 말고 6기통 3800cc 가솔린 모델을 사시라고 저는 주변에 추천을 드리긴 해요. 물론 이 2.1L 4기통 디젤 엔진과 그 6기통 3800cc 가솔린 엔진 두 대를 놓고 봤을 때 기름값과 연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럼에도 주행거리가 너무 많은 분들이 아니고서는 한 달에 지출하는 기름값을 조금 더 쓰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솔린을 타면서 느낄 수 있다는 건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진동이겠죠. 그리고 그 진동 중에서도 이 아이들링 시의 진동이 사실 좀 크게 와닿는 부분인데, 2열, 3열에 넘어가서는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링 시에 시트로 타고 올라오는 진동이 생각보다 조금 큰 편이다. 그리고 핸들로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차량에 앉아서 시동을 걸어봐도 디젤 차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진동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4기통짜리 디젤 엔진은 대부분 다 이래요. 대부분 다 이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워낙에 SUV들도 이제 가솔린 모델들을 많이 타고 수입 차량들도 마찬가지고, 가솔린 모델들이 SUV도 이제 가솔린 모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량들만 또 계속 타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디젤을 느끼면 확실히 좀 거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90km, 100km, 2000rpm 밑에서 항속 주행을 하고 다닐 때는 사실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차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 그 디젤 엔진 특유의 노킹음 그리고 진동,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차량을 멈췄다가 재가속을 할 때 그때마다 계속해서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물론 그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과 소음만 배제하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가솔린보다 연비 효율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고, 이 차량이 덩치만 크지 공차 중량이 그렇게 무거운 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NVH도 되게 괜찮은 편이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해내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제네시스급까진 아니지만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원 이하에서 살 수 있는 SUV들 중에 가장 이쁘고 럭셔리한 그 급들 중에서는 그 급에서는 가장 럭셔리하고 이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이쁘고 안락한 이런 분위기 속에 이런 디젤 엔진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죠. 네. 5개 T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조용하고 분위기도 고급스러운데 이런 소리가 나니까. 자, 우리가 모텔방에 갔다고 치자고요. 모텔방에 가서 잘라고 누웠는데 옆에서 소리가 나요. 옆방 소리가 들려. 이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귀 막고 자잖아요. 근데 호텔에 갔어. 5성급, 6성급에 갔어요. 시그니엘에 갔어. 하얏트에 갔어. 옆방에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6기통 NA 엔진, 또 터보도 아니고 NA예요. 6기통 NA 엔진의 부드럽고 풍부한 토크와 출력을 느끼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디젤보다 싸요. 차값이 디젤보다 싸요. 네.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이제 가솔린 모델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디젤은 이제 이런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번에 제네시스에 2.5 터보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4기통짜리. 저는 그 가솔린 모델이 사실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세로 배치다 가로 배치다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팰리세이드에 2.5 터보 엔진 좀 넣어서 출시를 해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잘 팔릴 것 같은데. 트랜스미션의 느낌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뭐 딱히 직결감이 대단하다거나 뭐 변속 속도가 대단하다거나 할 거는 당연히 없지만, 일반 도로에서 어느 정도 꾸준히 속도를 내고 그냥 부드럽고 편안하게 데일리로 타고 다니기에는 네, 뭐 더할 나위 없는 트랜스미션인 것 같습니다. 승차감 말씀도 좀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승차감은 이 팰리세이드의 2열과 3열에도 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GV80 리뷰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든 것 중 하나, 나는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이 차를 사지 않습니다, 저는 GV80를 사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승차감이었고, 그 GV80가 가지고 있는 하드한 승차감은 GV80의 컨셉과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 컨셉이었거든요. 조금 더 출렁거리면서도 그 출렁거리는 맛을 살려서 럭셔리한, 좀 컴포트한, 좀 더 안락한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컨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은 건 너무나 아쉽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팰리세이드의 승차감이 그 GV80의 승차감과 저는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차량도 당연히 승차감이 막 럭셔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GV80처럼 그런 럭셔리 초대형 플래그십 SUV를 지향하는 모델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3,500만원부터 스타트하는 가격만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똑같은 승차감이 GV80에서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팰리세이드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 꽤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100km 이상에서 큰 코너를 안정적으로 감아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큰 요철,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 만나는 좀 이렇게 큰 요철도 차 안에 타 있는 탑승객들한테 분명히 계속 피드백을 주기는 하지만, 그리고 살짝은 하드한 느낌이 있지만 그게 전혀 불쾌한 느낌으로까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차량에서도 한 가지 흠을 찾자면, 이제 저속으로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다닐 때 이 하드한 세팅으로 인해서 실내로 진동이 너무 많이 타고 올라온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저속에 국한되는 얘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의 가격 3,500부터 5,000 사이에 요 레인지의 가격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용납이 가능한 수준의 승차감이다. 고속으로 달릴 때 유난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터널을 달릴 때 NVH가 정말 잘 됐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팰리세이드라는 차량은 정말 가성비라고 하죠. 네. 사이즈와 옵션 대비 가격, 이게 정말 타의 추종을 정말 불허하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2열에 신경을 좀 많이 쓴 모습. 이 팰리세이드 2열 독립 시트는 제가 전에 X7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X7급이에요. 네. 그리고 2열에 성인이 앉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카니발보다도 더 편한 독립 시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열도 괜찮아요. 물론 카니발에 들어가는 3열 독립 시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런 SUV들 7인승 SUV 중에서는 가장 좋다. 지금 링컨 내비게이터 빼고 뭐 이런 두루두루 너무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이제 더 상위 옵션 트림이 이제 나온 건데 3,500만원짜리 깡통 모델이 정말 가성비 최고의 모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여기서 옵션 트림을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그냥 다 접고 다 내려놓고 깡통을 사라. 요게 이제 첫 번째 추천드리는 거고, 두 번째 어설프게 프레스티지는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본 가격만 놓고 봤을 때 깡통하고 캘리그라피하고 정확히 한 1,000만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1,000만원어치 옵션을 탑재하고 다니는 이 가치가 생기느냐 라는 건데,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는 HUD도 필요하고 주행보조장치 옵션도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관에 그 플라스틱 몰딩을 너무 극혐하는 사람이고 이 밝은 실내 인테리어도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넣다 보면은 어차피 뭐 한 6,700 정도는 옵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캘리그라피를 사는 게 여러모로 그냥 돈을 아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800cc 6기통 캘리그라피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4,500만원에 이런 옵션을 가지고 6기통 3800cc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SUV는 국산차 수입차를 통틀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옵션만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면 4,500만원짜리 캘리그라피도 분명히 가성비가 대단한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VIP 옵션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팰리세이드를 의전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3열을 가끔 3열이 이 정도로 편하게 되어 있으면 3열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가끔 만약에 3열이 GV80 정도 수준의 그 사이즈, 그런 GV80의 3열 정도 공간이다 라고 하면은 VIP 시트를 2열에 옵션 넣는 것도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사실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열이 정말 이 차량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VIP 옵션을 넣어서 가운데 센터 콘솔이 생기고 냉온 컵홀더가 생기고 뭐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이 2열 독립 시트에도 2열까지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는 마당에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마지막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그 2.5 터보 가솔린 모델이 안 나오는 거 말고는 깔 게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팰리세이드는 화이트 캘리그라피 가솔린 모델로 딱 사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이 많긴 하지만 되게 핵심적인 부분들 강조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그냥 해보고 그냥 방송사고를 치고 뒤에 던지고 그냥 다시 방송 틀어달라고. 좋은데. 많은 경험을 하고 유인성님이 출연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유튜브에서 오시는 분들인지 순수 CJ물 고객인지는 판단이 어려워서 지금 저희 물어봐요. 네. 저희 만약에 언더라이터로 오셨나요? 차라리 그분들은 적립금을 좀 더 앞에 저 앞에 팀 어디가 없으면 있는 걸 끼워 와. 이상해 보이게.